안녕하세요. 짱이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해가 조금 기울을 때 왔어요. 왜냐면 지금 시간이 한 11시 정도 됐거든요. 차광막 해주러 나왔죠. 아침 햇살은 양질의 햇살이니까 그대로 받고요. 일찌감치 일어나서 나왔을 때는 저기 선반 꼭대기까지 햇빛이 가득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해가 조금 높아지면 이 밑에까지 해가 이렇게 들어와요. 오늘 아침에 자리바꿈을 몇 개 했어요. 왜냐하면 어젯밤에 폭풍 분갈이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잠깐 예고를 해드렸는데요. 이상한 짓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분갈이한 아이들을 우선 여기다가 이렇게 세팅을 한번 했습니다. 요거 외에도 좀 많이 했어요. 어젯밤에 흙을 전부 털어서 방제 처리를 해놓고 아침에 분갈이를 했어요. 여기 신입들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엊그저께 신입들도 여기다가 이렇게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화분이 하나가 두 개가 이제 짝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하나씩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차광막을 조금 덮어놓고 거리대 아이들도 조금 보여드려야죠. 드로잉이 요새 물이 더 드는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은 보통 물이 조금씩 좀 빠지거든요. 그런데 드로잉은 노란색에 핑크색이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물 먹고 약물을 먹었죠. 약물을 먹고 나서는 크게 변화가 없는데요. 그래도 햇빛을 받으니까 저기 저 드보라는 뿌리 활착을 좀 안 한 상태에서 내놨는데요. 그래도 코끝에 점을 살짝 찍은 것 같고, 아무래도 물이 약물이다 보니까 금방 탱탱한 맛은 없는 것 같아요. 벌써부터 이거 보세요. 와, 이렇게 잔 상처 같은 게 이렇게 생기고요. 약물을 주었는데도 하엽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런 아이들은 저면 관수 같은 걸 한 번씩 하면 좋고요. 그래도 조금씩 달라진 모습이 보이네요. 이 도로시도 새 입장을 조금 만들어내는 느낌? 그리고 요 구미무는 아직 뿌리 활착이 완전치 않은 것 같은 느낌. 그런데 그 뿌리 활착 안 한 아이들 거리대에 내놔도 되나요? 하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봄하고 가을은 괜찮아요. 봄하고 가을은 밖이나 안이나 온도차가 그렇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는데요. 이제 한여름이나 겨울이나 이제 이런 때는 뿌리 활착이 아무래도 안 돼 있는 아이들이 뜨거운 햇빛이나 추위에 노출이 되면 안 되겠죠. 이게 작년에 입었던 화상자국이 이렇게 있는 게요. 이걸 보면 헷갈리는 게 요번에 차광막을 좀 게을리해서 탔나? 뭐 이런 생각을 살짝 해본답니다. 그래도 아직은 차광막 하지 않고 나는 그냥 전혀 하지 않고 노숙, 완전 깡노숙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차광을 하는 것도 이 정답이 있는 건 아니랍니다. 다육이 여러분들 키우는 다육이 상태에 따라서 나름대로 응용해서 상태를 보시고 화상이 어제보다 오늘은 조금 뭐가 생기는 것 같다 뭐 이런 의심이 생기면 차광을 하시는 게 좋고, 차광막을 열어놨는데 뭐 어제나 오늘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시면 안 하셔도 된다는 거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린답니다. 하는 도중에 지금 뜨거워가지고요. 어이구야, 이마가 따끈따끈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봄볕이 확실히 틀리긴 하는데 그래도 가을빛하고 느낌이 조금 다르다고 할까요? 이렇게 햇빛이 좋으니까 일단은 기분이 좋은 거 있죠. 어쨌든 빨리빨리 분갈이한 아이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놀 자리가 없어가지고요. 우선 3개만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저쪽 반대쪽에 또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상한 짓을 했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1,500원짜리 다육이를 데려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아이부터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짠. 야, 이 화분은 굉장히 고가의 저한테는 고가의 화분이에요. 홍시 화분이거든요. 결코 싸지 않습니다. 딱 한 세트, 요 빨강색하고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저 초록색하고 2개를 갖고 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 홍시 화분에다가 이 아이를 심어줬어요. 이게 뭐냐면 환엽 글로리아예요. 제가 환엽 글로리아가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보다 이 아이가 입장이 토톰하면서 이 자구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게 지금 합식이거든요. 하나, 둘, 3개 합식인데 꽃대도 물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자구가 요 삼두 안에 이렇게 기본 3개 이상 달렸어요. 요것도 3개
이쪽에는 아마 4개일 거예요. 땅 속에 묻혀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도 자구가 엄청 많아요. 하나, 둘, 세 개, 4개. 저 안쪽에까지 5개 정도 있어요. 자구를 엄청나게 이렇게 물고 있고 입장이 결코 얇지 않아요. 도톰합니다. 제가 키우는 글로리아하고는 모습이 또 달라요. 그 모습이 아주 신비롭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 가격이 1,500원이에요. 한두 당 1,500원, 1,500원, 1,500원. 합하면 4,500원이죠? 엄청 저렴하고 착하죠? 그런데 제가 저쪽에서 키우는 글로리아도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왔다 갔다 하면 어지러우실까봐 그 아이하고 이 아이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또 커가면서 자라면서 어떤 모습인지 두 아이를 비교하면서 제가 키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얼굴이 작고 도톰한데요. 목대가 살짝 있긴 한데 이 땅바닥에 앉은 것처럼 납작해요. 그게 신비로워서 환역 글로리아를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와 1,500원에 3개를 합식을 해서 어마무시한 홍시화분에 심어 주었답니다. 그래도 여기가 제일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 납작하고 3개를 합식하려니까 제가 수영이요. 이 자구가 많이 달려가지고요. 이 땅 속에 얼굴을 이렇게 숙이고 있는 아이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다 하나쯤은 키우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민다육이 중에 국민다육이고 금다육이 중에 가장 착한 아이가 이 아이지 싶어요. 미니벨 금이에요. 저도 해마다 뭐 묵은둥이 크고 작고 어린아이 매번 초보 때부터 계속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아이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게 해마다 크고 작고 여러 가지 수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이 종자포트에 있는 아이도 이것도 3개를 합식한 거예요. 하나, 2개, 3개. 근데 금이라든가 이 색감 라인이라든가 이 묵둥이 못지않게 색감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자구도 엄청 많이 달렸어요. 거기다가 또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이 아이가 웃자라는 성향이 굉장히 많이 있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목대를 키웠고 저도 목대로 키웠어요. 키핑장에도 좀 등치가 큰 아이가 있고 예전에 초보 때 키웠던 아이도 있는데 이번에는 땅바닥에 딱 붙어있는 자구가 붙어있는 모습도 이쁘고요. 이 노란색에 색금이 들어가 있는 모습도 상당히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가격이 3,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를 3개를 합식을 해서 요거는 뭉클 세라믹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 주었답니다. 약간 직사각형에다가 이렇게 삼각형을 합식을 해주니까 좀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이 화분 저 화분 여러 화분을 앉혀놔도 그래도 이렇게 어울리는 화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 1,500원짜리 하고 뭐 3,000원짜리 다육이를 뭐 나름대로 조금 고급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주면 화분이 아깝지 않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저는 이 비율이라든가 색감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중시를 하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여지분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거만둥이를 심어주기도 하고 또 이런 고급화되어 있는 화분에다가 이렇게 저렴이 착한 국민이도 심어주기도 하고 전혀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고급화되어 있는 화분에다가 약간은 거만둥이를 고급스럽게 대우해준다 해서 그렇게 심어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습니다만 방법 차이고 뭐 다른 분하고 저하고는 다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어머야 화분이 아깝다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요거 궁금하시죠? 요거 진짜 제가 오래간만에 키우네요. 부용이에요. 한동안 제가 부용을 베란다에서 안 키웠어요. 예전에 키웠던 아이들은 벌써 키핑장에 가 있죠. 그리고 유행이 약간 좀 돌고 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요즘 부용이 이렇게 농장에 이제 사부작 나와요. 근데 아주 착한 가격에 이 아이도 빨간색 라인에 아주 이쁜 아이입니다. 물론 이 아이는요. 더위에도 약간 약하고 추위에도 약간 약하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도 다육이는 다양하게 키워보고 또 다양하게 경험을 해봐야 저는 실질적으로 그게 공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래간만에 이 수영이 멋진 아이가 있어가지고 여기다 심어놓고 나니까 아주 마음에 쏙 들어요. 요거는 부여분 중에서도 요번에는 이렇게 약간 그 노란빛이 나는 부여분이 요번에 딱 하나 있더라고요. 다 대부분 하얀빛이 나는데 요거는 약간 누르스름한 그런 수영이고 롱분으로 이렇게 나와서 제가 이것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어디서 왔냐고요? 다육식물 마트에서 왔어요. 요것도 다육식물 마트, 요것도 다육식물 마트, 요것도 다육식물 마트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아이들도 좀 분갈이를 조금 했어요. 그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주 이쁩니다. 다육이는 저는 글쎄요, 구애받지 않고 키운다. 몸값을 떠나서 수영이 예쁘든지 색감이 예쁘든지 뭐 이제 장점 단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골고루 키워보는 거, 약간 까다로운 아이도 또 한 번쯤은 공부하기 위해서 키워보고, 아주 순둥숙훈 착한 아이라 하더라도 빛감이 예쁘거나 수영이 예쁘거나 하면 데려오고,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다가 가격이 착하면 또 데려오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구하기 어려운 아이들 이렇게 한 번씩 만나면 또 이런 아이들도 얼른 구하고, 또 색감이 이렇게 예쁘잖아요. 똑같은 종류라 하더라도 색감이 예쁘면 또 얼른 구하고, 진짜로 거만둥이는 요 아이예요. 파랑새 철화인데요. 뿌리 활착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요번에 방제도 하고 물도 먹었으니까 밑에서 화분 속에서 조금 움직이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리 바꿈을 조금 하고 싶어요. 요런 아이들도 사실은 부여분에 이 멀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흔한 아이잖아요. 멀로가 여기 오렌지 멀로하고 성형하고 두 개가 있는데요. 요런 아이들을 좀 밑으로 내리고 조금 예쁜 아이들, 금다육이들 뭐 이런 아이들을 위에다 얹어놓고 싶어도, 왜 그러냐면 이 금다육이는 아무래도 햇빛에 조금은 약하고요. 그리고 이런 멀로 같은 경우나 백분이 입은 아이들은 햇빛 요구량이 많아요. 그래서 몸값을 떠나서 이 다육이 키우는 데 성격에 따라서 저는 자리 배치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안 되는 게 이 화분을 짝꿍짝꿍 맞추는 거,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다육이 성향을 위주로 해서 이 아이는 많이 다질 필요가 있네, 위 칸, 또 이 아이는 얼굴이 자꾸 줄어드네, 밑에 칸,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화분이 뭐 짝꿍짝꿍 줄 맞춰 같은 화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을려심도 이 햇빛 요구량이 굉장히 많은 아이거든요. 그리고 햇빛을 받아야 이뻐요. 근데 이런 아이들을 콩분에 있어요. 콩분에 사이즈를 맞추기 위해서 밑에 칸에다가 여기 콩분이 모여있는 자리에다가 만약에 여기다 놓는다고 한다면 햇빛이 부족해서 얘는 이쁘지 않아요. 근데 일단은 저는 어제는 제가 뭐 다육이가 1번이냐 내가 1번이냐 이걸 말씀드렸잖아요. 또 오늘은 자, 다육이가 1번이냐 화분이 1번이냐 요거예요. 물론 두 개 다 좋으면 좋지만 제가 제 성향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다육이가 1번이고 그 다음이 화분이랍니다. 다육이 그 몸에 맞추어서 맞는 사이즈, 비율, 색감 이거를 먼저 생각하고요. 물론 통기성, 물마름 이것도 신경을 써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부용 같은 아이는 여름에 조금 힘들거든요. 난이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물마름이 좋은 부여분, 아무래도 이런 부여분이라든가 도엔도분 이런 거는 물마름이 조금 많이 있고, 무광의 화분이 좀 물마름이 좋거든요. 유광이 발라져 있는 것보다 이제 그런 거 저런 걸 신경을 쓰는 거고, 또 통통하게 살이 오르고 얼굴을 좀 키우고 이제 이렇게 물을 좋아하는 성향 이런 아이들, 이게 렉서스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반딱반딱한 유광의 화분에다가 심어줘요. 그런 거를 따져서 여러 가지를 통합해서 이렇게 다육이를 분갈이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해서 다육이 성향에 따라서 화분에 맞춤을 맞춰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도 다육이 건강이에요. 다육이 화분보다도 다육이 건강을 위주로 해서 거기에 맞는 화분을 쓰시되, 또 아름다움까지 조화로우면 훨씬 더 좋겠죠. 그거를 감안해서 다육이들 분갈이 하실 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물을 좋아하거나 얼굴을 조금 키우고 싶은 아이들은 저도 이렇게 유약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주고요. 이런 아이들 약간의 우짜라는 성향이 있다든가 이제 키우기는 난이도가 있다든가 뭐 이러면은 무광의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주는 성향이 있습니다. 사설이 길었죠? 얼른 가서 또 새롭게 분갈이한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자, 반대쪽으로 돌긴 했는데요. 야, 이 그 사과장수 확성기 소리에, 세탁기 물 떨어지는 생활 소리에 아주 그냥 엄청나게 시끄럽네요. 한 10분을 기다려도 확성기 소리가 줄어들 기미가 안 보여서 그냥 합니다. 멀리 메아리라 생각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입을 보여드리려면 여기 자리를 하나 좀 비워야 돼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놓을 데가 없네요. 잠시만요.
짠. 요즘 제가 도양분에 꽂힌다 하고 몇 번 말씀드렸죠. 이거 보세요. 진짜 귀엽고 깜찍하죠. 요거는 해와달 다육에서 데려온 부다 템플이라는 아이예요. 예전에 한번 키웠었어요. 탑더리 종류 중에 하나고 성격이 굉장히 순둥 착한 국민 다육이죠. 색감 대비 초록색하고 녹색 대비가 너무 이쁜 거예요. 거기다가 이 꽃당 화분요, 사각 화분이 요게 이제 최근에 나온 신상이거든요. 작아요. 예전에 거 썼던 그 사각 화분보다는 사이즈가 작은데 이 아이를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두 군데서 두 개씩 이렇게 갖고 왔어요. 거기다가 요 부다 템플을 심어주니까 진짜 이쁜 거 있죠. 햇살이 따가워가지고 제 눈에는 지금 요게 잘 안 보입니다만 여러분들 예쁜 모습을 보시겠나요? 요런 아이들은요, 그 여름에 강해요. 물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강한 햇빛에 내놓지 않아도 괜찮아요. 꼭 굳이 거리대에 안 나가도 이 오전 햇빛 정도만 보이는 그런 자리면 아주 잘 크는 순둥 착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육이도 물론 예쁘지만 이런 아이들도 색감 대비 빨갛고 초록이 제가 요 포크엔젤금을 얼른 데려와야 되는데 아직 못 데리고 있는데 이 아이가 그런 분위기 메이커를 대신하는 것 같은.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옆에다 이렇게 놓고 키우면요, 얘도 이쁘고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 부다 템플을 오래간만에 데리고 왔습니다. 노란빛이 아주 예쁘죠? 이런 아이들은 봄에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 또 하나는 요거예요. 요것도 도양분이죠. 요즘 진짜 제가 도양분에 꽂히긴 했나 봐요. 아니, 물론 통기성 물마름도 굉장히 좋고 제가 도양 화분에다가 다육이를 심어가지고 별로 실패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 사이즈가 다양하게 나와요.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가 주로 많이 있고요. 큰 사이즈도 좀 모양과 디자인이 좀 다양하게 나온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걸 도양 화분을 좋아하고 또 하나는 무광으로 이 통기성 물마름이 좋아서 베란다에서 사용하기는 딱 좋고요. 또 하나 좋은 거는 이 가성비가 좋아요. 가격도 화분치고는 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란다에서 초보만민들이 쓰기에는 이런 화분을 구입을 하시면 두고두고 다육생활 끝날 때까지 쓰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화분은 오복다육에서 데려왔고요. 요 아이는 요거는 돌기니스예요. 돌기니스는 제가 그동안에 이 초록빛 빨간빛을 모으는 수집 중에 데리고 올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요. 매번 번번이 잊어버렸어요. 바구니에다 담아놓고 빠뜨리고 또 한쪽에다 챙겨놨다가 빠뜨리고 이래가지고 니스를 한 번도 데려오질 못했는데 이번에는 정신 바짝 차려서 이렇게 니스를 데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세종에서 왔어요. 보통은 2두였는데 3두짜리가 하나 있어서 돌기 니스를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빨간빛이 빠지고 여름에는 초록초록 할 거예요. 물도 좋아하고 풀일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아이가 가을 되면 이 빨갛게 녹빛보다 훨씬 더 빨간하게 불카누스 못지않게 그렇게 물이 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돌기니스 이제 겨우 품었어요. 여러분들은 벌써 품으셨겠죠? 저는 이제서 품었어요. 또 이걸 놀려니까 또 걸리적거리네요. 짠. 자, 또 하나는 이 아이입니다. 요거는요, 색감이 진짜 이쁜데, 이 카메라가 이 아이 이쁜 색감을 담지를 못하네요. 이 아이도 국민다육이 중에 하나인 베이비핑거랍니다. 베이비핑거는 제가 초보 때부터 있고 원종급 다육이이기는 한데요. 제가 유일하게 못 키우는 다육이 중에 하나예요. 저한테는 난이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분들은 수월하게 나는 편하게 잘 크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다육 생활을 하다 보면 유달리 다른 집 아이들은 잘 크는데 나만 못 키우는 다육이가 꼭 하나 있어요. 그런 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아이예요. 제가 진짜 못 키우는 게 이 베이비핑거인데 베란다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왜 데리고 왔냐고요? 도전하려고.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끝까지 성공할 때까지 도전한다. 제가 소인재 금하고 이 아이 두 개만큼은 진짜 성공할 때까지 도전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소인재 금도 지금 베란다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인재 금을 아담 사이즈로 예쁜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농장 사장님들 딱 제한테 맞는 베란다 사이즈여야 해요. 이것도 수영이 진짜 이쁘죠. 요게
약간 너무 묵은둥이에요. 묵은둥이라서 제가 뿌리를 몽땅 제거했어요. 이게 이제 잘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뿌리를 건드려 몸살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묵은 뿌리를 가져가는 건 도움이 안 된다 싶어서 뿌리를 전부 제거하고 흙을 터는 과정에서 자구 한두 개가 분리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한 몸이에요. 요 높이 올라온 거를 요거를 어떡 할까 하다가 그냥 그대로 자연 그대로 키우려고 요렇게 베이비핀 거를 또 하나. 그 대신에 이 까다로운 아이잖아요. 물마름이 최고로 좋은 부여분에다가 보통 여름에 좀 까칠하거나 건강이 걱정되는 아이들은 이런 부여분 이 천연 소재이기 때문에 이 통기성 물마름에는 부여분 따라올 만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가장 까다로운 아이를 제일 그래도 무난한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줬어요. 색상 대비도 괜찮고 딱 베란다 사이즈고 요거는 해와달에서 데리고 왔어요. 해와달 다육에서 데려왔는데 이쁜 아이 진짜 다 이뻤어요. 고르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예쁜 아이가 있어서 자 다시 한번 도전. 여러분도 저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게 한 번씩 도전해 볼 만한 게 뭐냐면요. 이쁜 아이들 순둥 착한 아이들 많잖아요. 이렇게 많은 중에 하나를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 포기하니보다는 요 예쁜 모습을 포기하지 말고 저처럼 한번 도전해 보셔가지고 다시 키우는 거 요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하면은요 공부가 돼요. 아이고 이렇게 햇빛에 없는 곳에서 찍으니까 예쁜 색감이 그나마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요거는 뿌리가 내릴 때까지 물을 안 주고 뭐 봄이라 조금 빨리 내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좀 난이도가 있고 어려워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조금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하엽이 지더라도 그렇게 해보려고요. 요거는 뭐냐면요. 독일 샴페인이에요. 독일 샴페인은 제가 여러 번 키웠고 또 키핑장에도 있어요. 근데 제 베란다에 없다는 이유로 이 아이가 색감도 예쁘고 수영도 예쁘더라고요. 여기에 이쁠 때는 가을에가 최고 예쁜데요. 여름에는 조금 칙칙하거니 입장이 이렇게 백분감을 뽀샤시 입지 않고 있으면 안 예쁜데요. 제가 만지작거려서 더 그렇겠죠. 근데 햇빛을 받고 백분을 뽀얗게 올리면서 가을 돼서 와인빛 색깔이 생장점에서 들어오면 상당히 이쁜 아이예요. 제 베란다에 없다는 이유로 수영이 예뻐서 이것도 데려왔는데 이것도 샴페인 중에서는 제가 샴페인은 여름에 강하다. 제일 키우기 쉽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독일 샴페인만큼은 그 샴페인 중에서 약간의 난이도가 있고요. 예전에는 거만둥이었어요. 몸값도 엄청 거만한 거만둥이였고 좀 고급 종의 샴페인이다 뭐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린답니다. 저도 잘 키워보고 싶어요. 베란다에서 예쁘게 키워갖고 가을에 와인색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또 이번에 베란다에서 도전하려고요. 키핑장에서는 잘 돼요. 근데 베란다에서는 예쁘게 한 번을 못 키워본 기억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자 이번에 베란다에서 예쁘게 키워보려고 독일 샴페인 하나 또 이렇게 데리고 왔고요. 자 이렇게 새롭게 분갈이한 아이들은 오늘 분갈이한 아이들은 다 보여드렸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새로 분갈이한 거는 아닌데요. 바로 얼마 전에 포크엔젤금 대신해서 분위기 메이커 한다 하고 데려왔던 그라노비아예요. 그라노비아 금인데 이 아이가 한 몸이었거든요. 그대로 그냥 포 뜨듯이 떠가지고 흙을 대충 털고 그렇게 해서 심어놨더니 얘가 이제 물을 받아먹고 조금 성장 모드로 살짝 바뀌니까요. 이게 잎이 벌어지면서 이 얼굴이 줄어들고 몸살을 엄청 심하게 하는 듯한 모습. 그래갖고 수영이 영 안 예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털어보니까 요 작은 알갱이들이 줄기가 안에서 막 꼬부라져가지고 하엽하고 반 뒤 섞여서 이런 아이들은 하엽 엄청 나잖아요. 에오니온 못지 않거든요. 그렇게 뒤 섞여 있어가지고 수영이 점점점 안 예뻐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 덩어리 정도는 키 높이 맞는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 키를 맞추고요. 나머지 자구는 전부 분리를 했어요. 이 자구 조그만 알갱이들이 줄기가 보통 막 이만큼씩 길어가지고 구부러져서 이 속에 가득 차 있더라고요. 글쎄요, 통기성에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고 일단은 그대로 두면 여름을 견디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전부 분리해가지고 다시 분갈이해줬어요. 제대로 잘 살지는 모르겠어요. 이 아이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잠에 빠져요. 잠에 빠지면 하엽 반 얼굴 반 거의 뭐 하엽이 차지할 정도로 그 정도로 잠을 자는데 그 전까지 봄까지 뿌리 활착만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초록빛도
필요하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아이도 분위기 메이커로 데려왔다가 이렇게 다시 분갈이를 해줬다고 보고에 말씀을 드린답니다. 이렇게 빨갛고 노랗고 하얗고 이렇게 알록달록 여러 가지 디테일한 색감을 키우시는 게 저는 이렇게 화초성으로도 인위적으로 만든 다육이도 꽃을 피우는 것보단 낫다 해서 한 번씩 키워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 햇빛이 아주 뜨겁네요. 제가 저쪽은 차광을 해주고 여기는 좀 차광을 안 덮어주고 이러고 있어요. 요 미인들은 글쎄요. 요거를 덮어줄까 말까 지금 고민이에요. 그냥 이렇게 덮어놓고 끈으로 고리로 했더니 여의치가 않네요. 일단은 자 이렇게 해서 차광을 오늘도 한다 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이따 저녁에 실시간 방송이죠. 빠짐없이 오셔가지고 다육이 어려운 점, 또 다육이의 궁금한 점, 또 아니면 다육이 키우는데 에피소드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